소위 말하는 이제 실적입니다. 저는 결국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뭐 첫째도 숫자, 둘째도 숫자, 셋째도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인데 한국은 어닝을 초과하는 어닝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이 20% 미만이라면 미국은 80% 이상이 어닝. 물론 미국은 어닝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닝을 쪼개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닝 쇼크가 72%, 어닝 컨센 초과하는 쇼크가 72, 어닝 잘 나오는 게 28%니까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S&P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계속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극명한 차이인 거죠. 미국은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게 80% 가까이 되고 우리는 어닝 그 쇼크 나는 게 80% 이상 되니까 거기서 계속 격차가 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영국 국적의 외국 투자자들이 저 PBR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수급도 일시적인 이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수에 대한 그 사실은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계속 종목에 더 집중하자. 종목이나 업종에 집중하자. 그런데 저 PBR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돼서 요게 표가 잘 나왔는데 2월 달에 10일까지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여전히 좀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1월 달에 5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년 대비입니다. YOY. 2월 달에 2월 10일까지 나온 데이터에 반도체만 42.2% 증가했거든요. 관세청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전제품이 3.2%니까 반도체하고 가전만 좋았죠.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 전망을 예측하는 거는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이 경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 PSI거든요. 요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행 2월 가까이 돼서 지금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현황이 그렇고 실제 전망치는 11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현황이나 전망이나 모두 100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기는 좀 다소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역시 가장 기대하는 건 역시나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관련돼서 2월 달에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전기차는 24년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8%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23년도 1월 달에 61.6% 증가했고요. 23년 11월 달에도 69.4% 증가하다가 2023년 12월부터 급격하게 20%대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줄어든 건 맞는데 2월 달 들어서는 다시금 지금 양극재 데이터 나오는 것만 봐도 2월 달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2월 달에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20% 이상? 네. 심지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출하량이 4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고요. 뭐 대구의 LNF 같은 경우도 역시 40% 가까이 2월 그 연초 데이터 증가한 걸 봤을 때 2월 달 2차 전지 데이터가 1월 달에는 26% 감소했지만 2월 달에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역시나 1월 달, 2월 달 연속으로 반도체 이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잘 나온 거 보면 이 수출 데이터에 맞게 반도체 쪽 저는 굳이 저 PBR 밸류업과 반도체를 양분해서 고른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2차 전지도 반도체 못지않게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일단 숫자로 먼저 보면 2차전지 업계들이 평균 1월 연초에 평균 한 14% 정도 빠졌다가 2월달 들어서 일부 LG화학을 포함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뭐 엔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전해액 업체들이 너무 또 거기서도 또 전해액 업체가 당장 올해 그 FEOC 해외 우려기업 집단에 전해액하고 분리막이 해당되다 보니까 당장 이 전액 관련된 업체들이 FEOC 최대 수혜 배터리 소재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뭐 엔캠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걸 찍고 있는 2월 20일 오전에도 보니까 폭등이 나오면서 지금 연초 대비 1월달 대비 300% 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철저하게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다. 그런데 2차 전지를 계속 눌러왔던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리튬 가격 빠지는 거랑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적인 리스크인데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왔던 뉴스 가지고 계속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 이 빠지는 뭐 리튬 가격 빠지는 거 전기차 수요가 나빠지는 거를 계속 방치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걸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다 할 건데 문제는 그 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그럼 과연 실적이 정상화될 거냐.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업황이 리튬 가격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2분기 정도면 그 실적 정상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막 캐즘 얘기하거든요. 대중화가 시작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자꾸 캐즘 얘기를 하는데 캐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려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는 게, 모든 2차 전지 배터리를 받는 완성차 업체가 다 신규로 차종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그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그 생산 차종을 연기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테슬라가 우리 2차 전지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테슬라의 포지션은 과거에 40% 50% 비중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30% 25% 23%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못하면 2차 전지가 다 박살난다? 그건 전혀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테슬라 줄어드는 부분을 현대기아차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GM이라든지 볼보라든지 닛산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상당히 많은 완성 차종이 테슬라의 물량을 뺏으려고 신차를 공격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일부 예를 들어 포드가 일부 연기한 부분이 있고, 포드 말고 또 그 자금 여력이 조금 떨어지는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일부 중국 업체들이 생산을 연기한 부분이 있어요.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업체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돼서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포지션이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여전히 견조하다. LG엔솔이 아까 10조 9천억 투자 말씀드렸고, 삼성 SDI가 대략 6조 정도 투자 잡혀 있고요. SK온도 대략 5조 9천억 정도 투자가 잡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사이클에 따라 분기별로 실적 차이는 났겠지만 급격하게 2분기부터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우려가 됐던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인데,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어제 2월 19일자 뉴스가 나왔는데요. 2월 19일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호주의 그 멜버른에서 그 로이터 통신 따르면 이게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안 리튬 스탁스 렐존 이게 나왔거든요. 스페큘레이션 오브 차이나 마인 클로저. 그래가지고 이게 그 CATL이 갖고 있는 그 리튬 강산입니다. CATL 리튬 강산도 갖고 있거든요. 리튬 강산도 갖고 있는데 이거의 일부를 지금 셧다운, 지금 중단으로 추정되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리튬 가격은 생산 원가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들면 만들수록 리튬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네, 견디지 못하고 지금 도태되는 거죠. 그런 게 나오네. 네, 그런 게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고 이게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주 리튬 업체들 리튬 스탁스가 지금 폭등 2월 19일 어제자입니다. 어제자로 폭등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우리한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필바라 미네랄스 같은 경우가 지금 16%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체 글로벌 서플라이의 3% 정도를 담당하는 이 CATL의 리튬 강산이 셧다운 들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리튬 업체들 호재네요. 그렇죠. 반사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고 그만큼 이 가장 CATL의 시아나우에 있는 그 리튬 강산이 셧다운 됐다는 거 그 밑단에 20위권 막 그 하위권에 있는 리튬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중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좀 연쇄 반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래서 호주 리튬 업체들이 지금 주가 폭등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스터스 CEO가 뭐라 그랬냐면 리튬 가격 안정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 안정을 찾는 과정 중에 있고 이런 그 중국발 공급 축소가 시장에서 리튬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튬 수요가 크게 폭증할 거라는 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최소 2030년까지 리튬 수요는 현재보다 2.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아 CEO가 말한 거가 굉장히 저는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맥쿼리에서 이 맥쿼리도 이 호주 증권사인데요. 맥쿼리에서 중국 1월달 리튬 재고가 23년 10월달 이후로 11, 12, 1, 2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 정도가 전월 대비 감소했대요. 공급량이 줄어든 거죠. 이거는 아까 그 로이터 중국 CAT의 리튬 강산 줄어든 거랑 같이 맞물려서 중국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자비하게 공급 늘린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난 게 미국이 리튬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 공급 생산하는 거 철저하게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 미국의 FTA 협정국 동맹국들과 중국 옥죄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게 당장 가시적으로는 진짜 빠르게 언제 나오냐면요. 브라질에서 G20 그 정상회담 할 때 중국 과잉 생산 문제 제기해서 이걸 철저하게 중국한테 어떤 형태든 보복 조치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리튬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CATL이나 BYD의 저가형 배터리 양산하는 것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네. 한 2분기부터는 네, 실적이 좀 급선해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올해 안에는 진짜 주가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연말까지 가면 꿈틀꿈틀할 것 같은데요. 네, 연말 네. 안에는. 항상 선반영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2분기를 보면 1분기 말부터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럼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서 저희가 좀 주요로 관심을 갖는 그 뭐 8대 종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특별히 막 위험에 처해 있거나 좀 불안하다 뭐 그런 기업들은 혹시 안 보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저는 그 위험한 걸 판단하는 여부가 네. 그 재무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관심 많으신 이제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3년 이제 9월 달 기준으로 지금 원래 12월 달 데이터가 지금 아직 안 나와서 9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 똑같이 이 방식으로 다 적용해 보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게 대략 893억이고요. 적자 893억 그러니까 나가는 거고 영업활동 흐름으로.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으로 하는 게 6,345억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하는 게 1조 1,763억인 거죠.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거니까 플러스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적절한 투자활동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좋은 거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은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 커버 치면서 실제로 외부에서 차입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계속 줄어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에 마이너스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금 7천억 넘게 회사 국간이 비는 거죠. 그런데다가 외부에서 차입도 해가지고 1조 1,763억 정도가 지금 외부에서 차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2조 가까이가 지금 비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계속 그 회사가 발생하는 영업활동 현금을 올해랑 내년 현금으로 이걸 채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으로의 그 관계,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는 조금 재무적인 부분에 그 작년 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랑 비교하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23년 3분기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게 이미 플러스예요. 2조 1,543억.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은 마이너스 1,001조거든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커버치고도 1조가 남는 거예요. 1조 1,000억이 남아요. 더해도. 그런데다가 재무는 열심히 갚아서 3,000억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재무활동까지 하면 이미 포스코홀딩스는 1조 3,000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계속 24년, 25년도까지 나오니까 계속 포스코홀딩스도 연간 4조 단위로 4조 넘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감당하고도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앞으로 계속 그 재무 구조에서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LG화학을 계속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LG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계속 연간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보시면 에코프로랑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LG화학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볼게요. 3분기로 보면 LG화학은 실적 아무리 나빠도 1년에 연간 영업활동 현금으로 벌어들인 게 1조 7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 3조 정도 투자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조 3천억이죠.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3조 2천억.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만큼은 아니지만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재무구조에서 발생하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만 보자. 그래서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랑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가 플러스가 나는지 그걸 보시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계속 외부 빚 차입을 계속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보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크게 갖고 있는 현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순현금하고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순차입금 외부 차입한 거 순차입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다 다트에 그 전자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